청국장 가루. 와, 이거 먹으니까요. 피부도 너무 좋아지고, 그리고 장도 튼튼해지고. 근데 그거 아세요? 다이어트 하려면 장이 건강해야 되는 거, 그리고 몸도 건강해지는 거. 그게 기본이거든요. 그리고 맛도 너무 좋아요. 청국장 냄새 하나도 안 나요. 그리고 와, 이거 먹어보니까 한 끼 식사라도 끝내줍니다. 근데 이 가성비 대단한데요? 안녕하세요. 월강사 법주입니다. 팔이 아직도 이렇게 안 올라가네. 자, 여러분, 저 멀리 높은 산 석양 아래에서 늑대, 개 주상이죠. 늑대가 울부짖는 모습을 보면서, 물론 이제 각자 견해가 다르겠지만 사람뿐만 아니라 동물도 자연을 향해 기도 하는 것을 아시는지요? 동물도 자연에 기대하며 부처님께 향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그 마음입니다. 그러나 동물은 그 이상의 원인도 짓지 않고 자격도 되지 않으면서, 요새들 많이 그렇죠. 자격도 되지 않으면서 그저 바라는 그 원은 원한다. 원은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기도나 수양은 뒷전인 양. 요즘에 시대가 주식이나 자산의 문제가 뜨거운데, 유럽 역사상 가장 유명한 은행 가문, 현대은행의 토대가 된 메디치 가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역사에서 가장 유명한 은행 가문이라고 하면 누구나 13에서 17세기 때 이탈리아 메디치 가문을 손꼽는데, 메디치가는 르네상스 시대에 이탈리아는 물론 전 유럽 전 지역에 영향을 미친 가문입니다. 메디치가는 피렌체 공화국에서 금융업을 장악했고 문화 예술 방면에 엄청난 지원을 했으니, 왕이 했어야 되는데 그때는 왕이 굳건하지 않았기 때문에 미술계에서는 레오나르도 다빈치, 미켈란젤로, 보디첼로 같은 미술과 음악계 유명한 정말 성인들, 어마어마하죠. 음악가들, 그 음악가들을 후원했고, 그 외에도 전무후무하게 경제, 건축, 문화, 예술 등등 활동을 뒷받침한 것으로 역사에서는 잘 알려져 있죠. 메디치가는 금융업에서도 업적을 남겼는데, 가문의 시작은 정말 흙수저 중에 저 아래 흙수저였습니다. 처음에는 이탈리아 토스카 지방에서 농사를 지었는데, 농사 지면서 생계조차 하기가 어려워서 너무나 가난했기 때문에 장사를 하면 먹고 사는 게 좀 나아지지 않을까 싶어서 피렌체로 향한 게 가문이 일어나는 출발점이 되었으니, 피렌체의 주요 생산품을 거래했고 상업의 재능이 있어서 수많은, 정말 몇 세기의 그 자산을 확 이렇게 축약을 해서 모아갔습니다. 이어서 은행업으로 눈을 돌리며 은행계에 뛰어든 메디치가는 교황 요한 23세에게 도움을 주었고, 이를 계기로 교황청 재산을 맡았으니 재산은 정말 급속도로 늘어났습니다. 메디치 은행은 주요 유럽 도시에 지점을 설립했고, 유럽에서 가장 보유자산이 많고 가장 훌륭한 은행이 되었습니다. 이는 단순히 은행업을 한 것만 그치지 않고 관련 업무를 획기적으로 바꾸어 놓은 공헌을 했기 때문이며, 그중 하나는 복식부기의 도입입니다. 여러분 상업학교 다니신 분들은 이거 많이 알죠? 복식부기 굉장히 어렵기도 했죠. 그때는 복식부기는 대변과 차변, 여러분 가계부 보면 여기 입금, 출금, 전잔 이거 쭉 있잖아요. 이게 요즘에도 쓰지만 회계하는 분들 다 아시잖아요. 이게 메디치 때 그 사람들이 복식부기를 대변과 차변을 만들어서 기록했고, 자산 증가와 감소를, 입출금이 나오니까 잔액 전잔도 나오고 이렇게 기록하는 방식이죠. 또 다른 하나는 지금의 환어음, 환치기 업무, 환어음 이런 거 많이 들어보셨죠? 방식의 거래를 도입하여 상인들이 거래할 때 한 나라에서 다른 국가로 자금을 이렇게 이체할 수 있게 방법을 만들었습니다. 이것이 지금까지 국제무역 활성화에 큰 역할을 했습니다. 메디치 은행의 혁신적인 거래 방식은 지금의 관점에서 보아도 대단히 획기적이었습니다. 그때의 제도와 거래 방식은 현대의 은행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메디치 은행은
어느 순간에 번영을 하지 못하고 급격히 몰락했는데 역사적으로 다들 아시죠? 히틀러 때 싹 몰수를 했죠. 싹 몰수. 메디치 은행은 유럽 전역에 그 다음에 지금까지 은행업계에 이 업무를 엄청 미쳤고 이제 제가 다음에 얘기할 거지만 은행이라는 얘기는 중국에서 나온 거 아시죠? 예, 그거에 이제 약간 틀린데 또 자꾸 알면 재미있습니다. 어쨌든 메디치 가문에서는 베품과 겸손, 하심으로 이 모든 것을 지켜왔으니 여기에서도 권력 앞에서 히틀러라는 거대한 권력 앞에서 무너지는 경우가 역사적으로 있는 일로 지키는 것이 뭐든지 권력이든 자산이든 돈이든 명예든 지키는 것이 힘들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흐르는 운세의 방향을 지혜롭고 새롭게 하는 기도의 힘이 월강사에 있다는 것에 힘을 얻으시고요. 여러분 모두 부자 되시길 바라보며 아름다운 터전 충정로 월광사에서는 윤석열 천일 촛불기도 초발언과 함께 지장보살님께 기도 발언 올리며 박사님을 뵙겠습니다. 박사님 참외 냄새 너무 좋죠? 예, 아유, 어제 올라온 거. 예, 예. 어제 응. 성주에서 참외가 올라왔는데, 근데 이 참외 네. 말씀을 주셔서 그런데 네. 이 참외가 굉장히 탐스럽고 향기롭잖아요. 네. 그리고 이 속살이 아주 씨가 얇아가지고 네. 아주 맛있는 참외인데, 네. 근데 그 좌파 정부 때 음. 성주의 그 사드 기지, 아, 그렇네. 사드 기지가 들어서면은 무슨 이 난리. 참외가 무슨 돌연변이를 일으켜가지고 사람들이 몸의 건강에 엄청나게 해롭다부터 해서 온갖 그 루머와 구설수 시끄러웠죠. 근데 뭐 사드 기지 들어서고 나서 지금 뭐 참외 맛있기만 맛있더만. 아, 그때 참외가 그랬었어요, 박사님? 참외까지도. 참외가 그래서 거기 선동에 넘어가서 참외 농사 짓는 분들이 막은 거 아니에요. 여기 들어오면 우리 참외 농사 다 죽는다. 아이 참. 응? 이게 우리나라의 좀 문제점 중에 하나라고 봐죠. 네, 응? 네. 참 이거 어떡하면 좋아 그래. 참 그렇게 저기 할까. 그리고 설령 또 참외가 문제가 발생한다는 손 치더라도 응. 국가의 안보가 우선이지. 그럼요. 어? 너무 그럼요. 이게 너무 개인주의적인 이런 것들이 굉장히 문제다. 그리고 그 참외가 뭐 하나 그런 일은 뭐 없는 걸로 확인 다 됐습니다만 네, 그렇다 손 치더라도 네. 정부가 또 다 배상 다 해주죠. 보상 다 해주고. 그럼요. 그럼요. 근데 우리는 막 그냥 막 반대를 위한 반대만을 하고 있으니까 이게 참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그런 거 보면은요. 제가 학교 다닐 때 좀 선생님 학교 군대 다녀오신 분이 얘기를 하는데 게릴라전 이것도 약간의 세뇌시키는 게릴라전인데 굉장히 무섭대요. 정규 부대를 무너뜨릴 수 있는 게 게릴라전이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당백이 물론 남이 장군이나 어제 말씀하신 헤라클라스 이런 것도 있지만 그 게릴라전 그리고 이간질 속이고 그렇게 하는 거는 당해낼 수가 없어요. 그리고 거짓말 시키고 사람을 모략질 하는 사람들 보면은 상상을 초월해요. 상상을 초월해요. 정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거를 뭐 크게 배운 바가 없어도 그런 얘기 그 전에 들었을 때 저거 다 낭설이고 선동하는구나를 딱 아는데 일반적인 사람들은 그거를 좀 잘 모르는 것 같아. 응? 아유, 우리의 그 단군부터 광개토 태왕, 세종, 이승만, 박정희 대통령이 이제 백종을 조만간 두고 있지만 그분들이 우리 대한민국을 그냥 그렇게 두겠습니까? 그리고 미국이 어떤 나라입니까? 그 아일랜드, 스코틀랜드, 또 잉글랜드 그 지역에서 특히나 아일랜드 사람들이 청교도를 갖고 가서 미국으로 간 거 아닙니까? 청교도가 누굽니까? 도덕과 질서와 그 순백한 삶을 이어가는 그 사람들이 아직은 미국의 기운이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참 그 흙탕물질 하는 사람들이 보면은 안타깝고 저 찬양을 하는 사람은 찬양하는 나라로 가서 살고 미국을 싫어하는 사람은 근데 미국 싫어하는 사람들 치고요. 제가 조사를 해보면은
자녀들 미국으로 유학을 안 보낸 사람이 정말 거의 없을 정도예요. 참. 정말. 특히 정치권이 그렇습니다. 예. 특히 정치권이. 참. 그리고 에이,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이 에이, 참외가 예. 그 성주에 이 사드 기지가 들어서면 참외가 난리 난다. 네. 참외가 지금 뭐 전자파 먹어가지고 지금 돌연변이 일으킨다라는 사람들이 참외를 더 많이 사 먹어. 그리고 미국, 지 애들 미국 다 유학 보내고. 참 이게 웃기는 안타까워. 세상이에요. 웃기는 세상. 그래서 자, 예. 그건 그렇고 네. 지금 오늘도 지금 네. 월강사 백중연가등 신청 올립니다라고 네. 지금 노트북에다가 탁 써붙여 놓으셨는데 네. 어저께 이곳 그 월강사 백중연가등 신청 네. 받기 시작했는데 어디 좀 주문 많이 들어왔어요? 접수 네. 많이 했어요? 어때요? 어제 이제 제가 주식 채권 얘기했더니 김필서님이 며칠 있다가 그 친정 시댁 양우익분들 모시기로 4분 모시기로 했고요. 또 우리 그걸 듣고 윤희님이 초도 이렇게 했고요. 그렇게 해서 윤석열 이제 1번 최초로 윤희님이 1번을 하셨던 분이거든요. 윤희 김윤희 그다음에 새롭게 1번을 할 때는 지수님이 했고 그다음에 저기 박정희 대통령하고 그 뭐지 대통령 돌아가신 대통령분들 특별등을 다신다고 또 저 특별등 얼마냐고 그래서 아유 제가 특별등은 살 떨려 이렇게 10손가락이라 저희가 특별등은 전화로 물어보셨는데 여기서 얘기할게요. 100만 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역대 저 이승만과 박정희 대통령 연가등을 달고 싶다고 어느 분이 하셔서 제가 방송에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일반인들은 10만 원이니까 100만 원에 또 이렇게 놀라지 마시고요. 특별등은 그렇게 받습니다. 예, 그렇게 하고 저 매뉴얼을 전화로는 총무님이나 회장님이 다 말씀을 해주시는데 어머니 원래 이제 3대처럼 한 분에 하나씩을 다는 게 보편적으로 조계종단도 그렇게 하더라고요. 한 분에 한 분. 근데 그러면 엄마 아버지 두 분이면 20만 원인데 그럴 경우 조금 부담스럽고 하는 분들은 엄마 아버지를 한 번에 10만 원에 이렇게 모셔드리니까 그렇게 하시고요. 각각은 3대처럼 한 분에 저희가 10만 원을 받습니다. 그렇게 하는데 또 어떤 분이 저 문의가 왔습니다. 제사를 별도로 하고 백중을 해야 되나 그래서 여유가 있으면은 제사는 별도로 하고 저희가 30만 원을 받으니까 30에서 50 그렇게 안 하면 등 백중등만 달아도요 백중제잖아요. 백중제 부처님 저 재단에는요 향 하나만 꽂아도 다 부처님께서 아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이게 음식을 차리거나 이렇게 안 해도 되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인식을 하시고요. 그러나 우리가 생일 뵙기 해먹듯이 결혼 전에는 꼭 목욕제계를 하잖아요. 그것처럼 돌아가신 조상님이 돌봐야 됩니다. 지금 장동혁이가 밀리지 않는 거는 직계조상인 어머니 아버지 어머니는 살아계시고 아버지 계시고 조부님까지는 하셔야죠. 직계조상이 돕는 거는요 지장보살님과 함께 합세하기 때문에 막을 자가 없습니다. 천하 없이. 그러니까 여러분 나의 어머니 아버지 할머니 할아버지까지는 웬만하면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 1년에 한 번이거든요. 1년에 한 번. 그리고 부처님 재단에는 향을 꽂아서 흠양하는 걸로 하니까 굳이 재단에 음식을 차려서 뭐 비용을 들여가면서 그렇게 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아 그리고 해외에 계신 분이 저 천도제를 물어왔습니다. 천도제는 이제 내가 오늘 돌아가시면 누군가 오늘 돌아가시면 어제부터 어제 날짜에서 7번 하는 겁니다. 그리고 7번을 다 참석하는 경우도 있지만 해외에 계시거나 이렇게 하면은 첫날에 오시든지 아니면 마지막 날에 오시든지 그렇게 해서 천도제는 이제 음양이 있어가지고 저와 큰 스님이 같이 하기 때문에 약간은 이제 비용은 들지만 그것도 늘 절충해서 하니까 그 49제든 또 3호제든 뭐 7일장이든 이렇게 하실 때 너무 경제적인 부담은 갖지 마시고 저하고 또 신도회 회장님하고 아니면 또 총무님하고 늘 이렇게 매뉴얼대로 상의해서 하시면은 여러분들께서 흡족한 기도 발언 첫째는 어쨌든 기도를 해야 되니까 제사를 지내야 되니까 아시겠죠? 우리가 좀 얘기가 길어지도 여러분 아기 낳으면 100일 해주잖아요. 그리고 아기 낳으면 1년 돌 해주잖아요. 그리고 유치원 가기 전에 또 우리가 케이크라도 사주잖아요. 이것이 조상님한테 하는 거에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동안에 3제는 1년 내내 하는 거고 백중대는 7월 15일
이제 초파일 지나면서 백중제는 다 조계사에서는 접수를 받습니다. 저희는 7월 1일 어제 날짜부터 백중제 접수를 받으니까 여러분들이 조사님께 관심을 가져서 제사는 반드시 지내야 된다는 거 그거를 명심하시기 바라며 또 기도를 의심하지 마십시오. 자, 현지의 처지에서 각자의 현지의 처지에서 우리가 부처님도 천지신명님 이렇게 하잖아요. 옛날 분들은 천지신명님이나 불보살님이나 기도를 이렇게 들어준다고 하는 거는요. 각각마다 차원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초파일이나 백중이나 동지나 입춘이나 내 생일이나 49제나 천도제나 그러나 우리가 평소에 밥을 잘 먹고 꾸준한 건강 관리를 육체적으로 하듯이 그렇게 하면 면역력을 길러주잖아요. 보이지 않게 면역력이 뭐 숫자로 딱 나옵니까? 이 체내에 물론 MRI도 있고 하지만 병원에 가야 할 수 있잖아요. 그것처럼 기도도 평소에 면역력을 길러주는 겁니다. 몸에 질병이 없고 질병이 와도 저항력을 딱 부추겨 두듯이 기도는 나의 행동과 생각을 이렇게 되돌아보게 하는 지혜를 주면서 소중한 시간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마음에 우리가 정화를 하듯이 기도는 마음의 정화입니다. 정신적으로 삿된 기운을 범접하지 못하도록 확 밀어내는 기운. 매일매일 일상의 기도. 그러면은 매일매일 시간을 내서 금강경 뭐 몇 번씩 읽고 신묘장구 천독하라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백중대가 왔을 때, 때가 됐을 때, 이 빈도수가 빈번하지 않더라도 이렇게 그 마음의 향상의 질을 높이게 되면은요, 절대로 아주 부자로 다 잘 살지는 않아도 그 손실을 무탈하게 예 무탈하게 그래서 이제 우리 어머니들 연세가 있으신 분들이나 어린 분들은 그 백중이고 하한이고 불안분절이 뭐예요? 똑같은 말입니다. 엄마나 어머니나 똑같은 것처럼. 그래서 스님들과 하한 거가 동한 거가 있습니다. 이거는 계속 제가 이제 백중 때까지 약 한 달 좀 더 남았거든요. 말씀을 드릴 거지만 민간에서는 그 과일과 음식을 정성껏 마련합니다. 7월 15일이기 때문에 핵과일이 막 나올 때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올려가지고 돌아가신 어머니 아버지, 내가 젊으면 할머니 할아버지, 우리 엄마 아버지의 엄마 아버지는 할머니, 조부까지는 백중제의 제 의식을 꼭 하는 게 좋을 것입니다. 조상의 영혼이요 천도제를 지낸다고 지장보살님께 가서 사는 게 아니에요. 왔다 갔다 하시는 겁니다. 영혼이. 그러면 와서 나한테 제사 지내는 게 있나 했을 때 우리가 이렇게 봤을 때 학교에서 내 출석부 안 부르면 어떻습니까? 내가 학교에 갔는데 내 담임선생님이 내 출석을 안 불러. 그와 마찬가지로 조상님께서 이렇게 내 제를 올리나 안 올리나 다 보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제를 올리면요 부모님들은 물론 조상과 친척들이 사막도나 괴로움이나 행복에서 이렇게 오기 때문에 행복한 사람은 행복하게 정성을 다해서 올린 공양을 이렇게 봅니다. 음덕이라고 하죠. 그거를 쌓이는 공덕, 음덕, 그것이 차곡차곡 쌓이는 것입니다. 기도는 내가 하는 과정에 어떤 과정에 꼭 무릎을 다쳐가면서 절을 하지 않아도요 그거에 상관없이 반드시 몸 체내의 면역성처럼 기도는 신묘함을 불러옵니다. 물론 신묘함이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니지만 천도제나 조상기대나 천도제가 이제 백중이잖아요. 개인이 상황에 따라서 기도 내용 저렇게 다들 기도 내용 저분들이 우리 신도분 몇 분 오셨는데 저분들이 기도 내용을 가져와서 이렇게 하거든요. 매일 와서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저렇게 매일 와서 하지 않아도요. 응답을 받을 사람은 다 어떤 식으로든 조상님과 지장보살님께서 만병통치약처럼 성취를 하게 해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넘어지면 우선 일으켜주고 또 목이 마르면 이렇게 물을 주고 갈증을 없애주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 주는 것이 기도의 원력이고 나에게 자생력을 갖추도록 힘을 주는 것이 기도의 목표가 되는 것입니다. 예, 앉아 계세요. 또 내가 이렇게 말했다고 일어나서 나한테 절하네. 예. 자, 네. 지금 이 백중제를 맞아서 네. 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그동안 윤석열 대통령 천일기도처를 밝혀주신 분들 네. 특히 백중제 기간에는 네. 이 윤석열 대통령 천일기도처를 더 많이 좀 밝혀줬으면 하네요. 왜 그러냐면 결국 이제 윤석열 대통령도 이 백중제 조상기도를 하셔야 되는데 이 본인이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켜주시는 윤석열 100일 기도 초가 결국 윤석열 대통령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 가족의 그 조상들에 대한 이 백중 영가초의 역할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 백중제 시간을 윤 대통령을 위한 이 촛불들 좀 많이 올려줬으면 하는 게 윤석열 대통령을 그동안 응원해왔던 분들이 마지막 그 순간까지 끊어놔서는 되지 않는다. 그 윤석열 대통령의 촛불이 꺼지는 순간 윤석열 대통령은 죽은 사람이다. 이 세상 사람이 아니다라는 거. 그건 뭐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이 윤석열 대통령의 이 촛불 한 절의 힘으로 윤 대통령도 버티고 있고 이 촛불 이야기가 윤 대통령에게도 편지로 들어가고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자, 이랬듯이 지금 이 초파일은 지나갔고 이 네. 백중제를 맞아서 네, 이 지금 그 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네. 근데 박사님 목소리가 너무 좋아요. 다들 목소리 좋다고들. 오늘따라 유난히 목소리가 너무 우리 윤희님 촛불처럼 이렇게 저기 하네. 네, 김윤희님이 네. 동양의 최고의 당대 미인이었던 정윤희님하고 닮았듯이 예, 저도 목소리만 좋은 건 아니고 외모도 그렇게 영화 배우 정도는 되지 않을까. 그럼요. 예. 아랑드럼. 네. 뭐 오늘 뭐 갑자기 또 그래 장동혁이도 또 영화 배우 같이 생겼어요. 그래도 네. 장동혁보다 박사님이 큐피트. 아우 이제 생각났다. 큐피트. 박사님을 보면 큐피트 같고 우리 회장님을 보면은 그 미국의 자존심 그 누구야? 그 로버트 레드포드 몸매가 참 좋죠. 로버트 그 스팅에 훌륭한 하고 나온 사람. 예. 로버트 레드포드 몸매 같아. 우리 박사님은 그 내추럴에서 탁 야구 그걸로 나왔을 때 너무 멋있었어. 머리도 화이트하고. 예, 자, 근데 이제 이 장동혁을 보니까 우리 예. 방송에서 몇 번 다뤘는데 네. 장동혁 대표가 기도를 많이 조상들이 돕고 있다. 그럼요. 조상들이 돕고 있다. 그래서 이게 예. 조상들 이 장동혁의 운빨에다가 조상들 기도빨까지 붙으면 이게 그럼요. 천하무적이다. 예. 라고 해서 지금 이런 가운데 네. 이 장동혁 대표가 오늘 최고위원회 회의에 불참했습니다. 네. 개인 사정을 이유로. 네. 근데 개인 사정을 이유로 불참한 것 같지는 않아요. 네. 정치를 해석했을 때. 왜냐하면 본인이 이제 6일부터 네. 이 징계위원회를 소집해서 이제 징계할 사람들, 이 친한계를 중심으로 한 2, 30명 네. 아마 그 현직 국회의원들을 징계할 것 같은데 네. 이 그러니까 이 한때는 이 그런 투톱인데 국민의힘의 정정식 네. 원내대표가 네. 아이고 이거 현역들 하는 거 그거 저기 징계 그거 숙고해야 됩니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하더란 말이에요. 네. 조직을 네. 배신한 자는 조직의 네. 룰로 네. 엄격하게 해야 됩니다가 아니고 네. 현역들 그 눈치를 보는 듯한 네. 이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근데 이제 김재원 최고위원이 네. 이 장동혁 대표와 함께 한 운명을 가겠다고 했는 사람인데 네. 이 김재원 역시 현역 국회의원들 그 징계하는 건 좀 더 신중하게 해야 됩니다. 역시 네. 또 같은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네. 그리고 신동욱 수석 최고위원하고 김민수 최고위원은 이 침묵하고 있는데, 네. 근데 여기에서 이제 김재원이가 이 흔들거리면 네. 이 자칫 이 신동욱, 김민수까지 도미노 현상이 일어날 수도 있다. 네. 그러다면 정말 장동혁 지도부가 붕괴될 수도 있다. 뭐 이런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네. 그래서 지금 이 상황 오늘 또 뭐 저기 장동혁 대표가 최고위원회 참석하지 않았다는 건 이런 불편한 것 때문에 이거 굉장히 스트레스 많이 받는 거거든요. 언제까지 사퇴하라 뭐 피곤해지는 거거든. 네. 아무리 조상들이 돕고 있다 하지만은 네. 이게 이 여러분 저희는요 박사님하고 우리 회장님은 뭐 관심 없고 거기에 박사님하고 저희는 어떻게 될까를 결과를 알고 있습니다. 결과를 알고 있지만 결과를 땡 이렇게 얘기하면 지금은 좀 안 되기 때문에 얘기를 안 하는데 결과를 놓고 볼 때요 이
기유 기사 무신 장동혁 대표는 반드시 조상님이 돕고 있다는 거는 우리 이 의미가 굉장히 큰 것입니다. 어? 이 의미가 굉장히 큰 건데 이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면은 착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주변에 아는 사람이 있으면 전해주세요. 전해주세요. 지금 유명한 저 나경원 대단히 아름다우신 나경원 의원님, 그 다음에 안철수 의원님, 그 다음에 오세훈도 징계하자 막 이러다가 쏙 들어갔죠. 그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분들한테 이 말이 가게 좀 여러분들이 혹시 아는 사람이 있으면 얘기를 해주세요. 지금은 장동혁의 기운이 거칠게 정말 힘을 확 뿜어내고 오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은요, 차후에 여기 왕자를 거머쥘 수 있는 사람의 기운이 일로 끌어당겨 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자꾸 왔다 갔다 하는 건 얕은 수거든요. 부처님도 늘 말씀하시잖아요. 이렇게 왔다 갔다 하거나 이렇게 하면은 얕은 수를 하게 되는 사람들은 위험합니다. 냇물이 흘러서 강물이 모이고 강물이 흘러서 바다로 가듯이 이 풍랑을 쉬면서 삼라만상의 바닷물이 이렇게 보이듯이 이 장동혁한테는 좀 짧지만 1.5선밖에 안 되지만 이 전략이 무궁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이분들한테 뭐 정말 서울대 쟁쟁이 나와서 검판사까지 한 사람 뭐 몇 선을 한 사람들한테 하는 게 아니라 저는 명리적으로 얘기를 할게요. 지금 현재 장동혁은 분수와 주제를 알고 있는 거거든요. 김민수도 그렇고 분수와 주제를 알고 있는 사람은 정치적 생명이 살아납니다. 조상의 음덕 앞에서 정치적 생명이 날아갈 수 있는 행동을 안 했으면 합니다. 그래서 2026년 6월 3일 지방선거 지나면서 저희가 폼생폼사에서 더더욱 흙먼지가 퍼지고 혼탁해질 양상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응? 근데 혼탁해지고 자꾸 이렇게 뒤집어지고 왔다리 갔다리 하는 사람은요, 어둡고 실속이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응? 그리고 먼저 본인들을 살펴보십시오. 그리고 여기 이 신동욱 을사 개미 경지는 그래도 아직은 굳건하게 하고 있는데 이 사오미 이 정씨 원내대표 이 사람은 사오미 화국에 흔들리지 말아야 되는데 안타깝습니다. 어쨌든 그러니까 저는 볼 때 분명히 장동혁 조상님과 그 영적인 기운에서 영적인 파장으로 이렇게 이분들을 아직은 당분간은 제압을 할 거라고 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아직 신의 세계 왔다리 갔다리 하는 거는 아직 신의 세계를 모르는 거거든요. 아는 사람은 다 압니다. 그 무서운 것이 현실이 될 수 있고 지금 어쨌든 제가 조금 말을 하려다 자꾸 이렇게 막히는 거는 팍팍 이렇게 질러서 얘기하고 싶지만 또 저 힘없는 저를 할까봐 어쨌든 큰 틀에서 장동혁이를 자꾸 내치거나 발길질하거나 이렇게 하는 사람 왔다리 갔다리 하는 사람은 결국 시간이 흐르면서 정치적 생명줄은 거의 끝나게 된다. 이거 명심하십시오. 정말로. 응? 아시겠죠? 예. 그러니까 이 영적인 세계가 있다는 것을 굉장히 주의하고 조심하고 잘 마음을 살펴서 한숨 다 몰아쉬고 자, 어쨌든 제가 기업이든 겪거든 장동혁에 대해서 반복하는 얘기지만 바라는데 자손을 돕고 후손에게 잘 되기를 바라는 영적인 기운은 막강한 힘이 펼쳐지게 됩니다. 당대의 조상이 현재 또 지장보살님께서 현재 장동혁을 돕고 있기 때문에 이런 사람을 자꾸만 배척을 하려고 하면은 배척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운빨이 날아갈 수 있음을 명심을 하십시오. 아시겠죠?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개개인도 현상에서 기도를 일상화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만 기도는 나를 있게 하는 힘이며 특히 조상님께 향한 백중제의 기도는 우리 모두에 대한 나와 조상과 하늘의 부처님과 대한 경배입니다. 인간사 세계에서는 통할 수도 있는 방법이 있지만 6개 천상이나 3개의 세계에서는 지극한 정성과 하심만이 선신들의 마음을 이렇게 장동혁처럼 움직일 수 있는 구조라고 생각하니 여러분 운세의 방향을 지혜롭게 하는 기도의 힘이 있다는 거에 힘을 얻으시고요.
아름다운 터전 충정로 월광사에서는 백중제 기도와 함께 윤석열 천일 촛불기도 초발언과 지장보살님께 조상님께 기도 발언 올리며 다음날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리산에서 전통 방식의 국산 콩으로 만든 천국 분말 먹어보니 정말 속이 편안합니다. 장 튼튼, 몸 튼튼, 진상 명가 천국 분말이 최고입니다. 010-5519-2231